여러분, 샤워하고 나서 귀에 물이 들어갔던 경험 있으시죠?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청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 안쪽에 남은 물 한 방울.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중이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중이염 환자 중 상당수가 샤워나 수영 후 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샤워 후 귀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 샤워를 즐겨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샤워를 하던 중 오른쪽 귀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가 좀 먹먹하긴 했지만 출근 준비에 바빠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부터는 귀 안쪽이 간지럽고 가끔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사흘째부터 시작됐습니다. 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회의 중에도 상대방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고 중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귀에 남은 물기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업무 집중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샤워 후 귀를 제대로 말리지 않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이염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귀 안쪽이 먹먹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나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귀가 막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해도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귀 안쪽에서 가벼운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간지러운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찌릿찌릿한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보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평소보다 키우게 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자꾸 되묻게 됩니다. 한쪽 귀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 양쪽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나 웅웅거리는 소리 또는 물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린다면 이명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귀에서 분비물이 나옵니다. 투명하거나 노란색, 심한 경우 초록빛을 띠는 분비물이 나온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증상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 후 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부드러운 수건으로 겉만 닦아주세요. 샤워가 끝나면 깨끗한 수건이나 티슈를 이용해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만 살짝 닦아줍니다. 이때 절대로 귀 안쪽 깊숙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귀 입구에서 보이는 물기만 제거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주세요. 물이 들어간 쪽 귀가 아래로 향하도록 고개를 천천히 기울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깡충깡충 뛰거나 귓바퀴를 살짝 잡아당기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약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 헤어드라이어를 활용하세요. 단 이 방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라이어를 약한 바람, 차가운 바람 모드로 설정한 후 귀에서 최소 3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뜨거운 바람이나 강한 바람은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귀 주변을 빙빙 돌리듯이 약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말려주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면봉 사용은 신중하게 하세요. 면봉을 사용한다면 귀 입구 1cm 이내에서만 살짝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절대로 귀 안쪽 깊이 넣어서 빙빙 돌리거나 파내듯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고막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는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특히 수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리콘 재질의 귀마개가 도움이 됩니다. 수영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귀를 꼼꼼히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 귀 안이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주의하세요. 장시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면 귀 안에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빼서 귀에 바람이 통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귀 관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 관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흔히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파야 깨끗하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후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파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귀지는 사실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파내면 오히려 귀지를 고막 쪽으로 밀어넣어 귀지 전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도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귀는 스스로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 보이는 부분만 살짝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해, 헤어드라이어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려야 한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직접 귀에 쏘면 고막이 손상될 수 있고 웨이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의 압력이 고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드라이어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약한 바람,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하고 최소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세요. 귀에 직접 바람을 쏘는 게 아니라 귀 주변을 빙빙 돌리며 말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샤워할 때 귀 안쪽까지 물로 씻어야 청결하다. 이것은 오히려 중이염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귀 안쪽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고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샤워할 때는 귓바퀴와 귀 뒤쪽만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귀 안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오해, 귀에 물이 들어가면 반대쪽 귀에도 물을 넣어 균형을 맞춘다. 이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양쪽 귀 모두 문제가 생길 위험만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물이 들어간 쪽 귀만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귀에 탈지면을 살짝 넣어두면 물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깊이 넣지 말고 꺼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샤워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최소 10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중력이 물을 빠지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가 자주 가렵다면 이어폰과 귀마개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거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샤워 후 귀 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 후 귀에 남은 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입구만 닦고 고개를 기울여 자연스럽게 물을 빼주세요. 셋째, 면봉으로 깊이 파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살짝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한다면 약한 바람, 차가운 바람으로 멀리서 말려주세요. 다섯째, 귀가 먹먹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귀에 통증이 있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청력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방치하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해 청력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샤워 후 귀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불필요한 고통과 치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 작은 습관에서부터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